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육 환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기관에서 보육할 때 어떠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가 이제 조금 어,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 환경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는 보육 환경의 구성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보육 환경의 특성입니다. 네. 보육 환경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우리가 보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 혹은 인적 환경, 심리적인 환경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에서는 이제 영유아들이 주로 머무는 보육실, 강당, 화장실 등이 있고요. 실외 환경에는 운동놀이 영역, 모래놀이 영역, 물놀이 영역 등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이제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이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이제 보육 환경은 아주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이 이제 활동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이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로는 이제 보육 환경의 특성을 아마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발달에 적합한 보육 환경. 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가 발달의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발달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0세에서는 영아가 능숙하게 걷기는 어렵지만 만 2세가 되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서는 같은 연령의 영유아들 간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만 2세 영아반의 아이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단어를 이제 나열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제 문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는 이제 개인차를 고려해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보육 환경입니다. 이제 저희가 영유아기에 이제 형성된 애착 같은 경우에는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 0에서 3세까지는 감정의 뇌가 이제 일생 중에서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감정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일반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이제 우리가 다니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특성상 정서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함 분위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을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육 환경입니다. 우리가 보육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호적인 측면이 이제 우리가 영유아의 이제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영유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제 등원에서 하원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식사와 간식을 먹고요. 그쵸? 네, 식사와 간식을 이제 먹고 양치도 하고 낮잠을 자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에게 보호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보육 환경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을 이제 지키면서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영유아의 사회, 인지, 정서, 언어, 신체적인 발달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출생 후에 받아온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은 영유아의 신체, 그리고 인지, 사회,
네, 정서 발달을 이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발달 단계보다 특히 영유아기에 받는 환경적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육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가 신체 기능이 이제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신체 조절과 운동 능력이 숙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상해를 당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이제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능력이 소실되면서 스스로의 면역력이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더욱더 낮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 환경의 개념과 특성에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 환경,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보육 환경,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육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보육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네, 저희가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어, 기관에서 참관 수업을 할 때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네, 그러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학습이 더 빨라지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육 환경의 구성입니다. 네, 네, 보육 환경의 구성입니다. 네, 첫 번째는 실내 환경의 구성입니다. 네,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은 아무래도 유아와 교사가 주로 머무는 보육실 이외에도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교사실, 자료실, 양호실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달적 특성을 반영해서 실내 환경의 시설과 설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의 시설 및 설비입니다. 첫 번째 보육실입니다.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 공간으로서 반별 정원을 고려해서 별도로 계획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머무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보육실은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도록 합니다. 보육실은 영유아 한 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침구, 놀이기구 및 놀이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닥 난방 시설을 해야 하며 보육실의 환기, 채광, 온도,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거나 그렇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과 목욕실입니다. 저희가 화장실과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연령이 큰 유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어, 뭐 저희가 목욕실이나 화장실이 있는 이제 경우도 많습니다. 네. 화장실과 목욕실은 이제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정 장치, 그리고 냉온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어야 되고 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이제 영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변기에다가 디딤판 그리고 탈부착식 영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동식 영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휴지 거리, 수건거리, 거울 등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단히 고정하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당 및 조리실입니다.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 시설을 해서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문을 설치해서 조리실에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칼이나 가위 등의 조리기구나 이제 주방 세제는 네,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가전제품의 전깃줄은 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합니다. 식수대의 정수기는 섭씨 50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요. 식당의 배선대의 높이는 영유아의 이제 신체를 고려해서 스스로 배식하고 식기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희실입니다. 유희실은 신체 활동, 신체 표현, 집단 게임 등 대근육을 활용한 대집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넓게 트인 공간입니다. 그렇게 돼서 실외 놀이를 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는 유희실에서 놀이를 하거나 오리엔테이션, 강연회 등이 이루어지는 강당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근육 활동 기구는 충분한 이제 간격을 두고 배치합니다. 네, 그리고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카펫 또는 안전벨트를 깝니다. 유의실에는 기둥이나 모서리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이제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유의실 놀잇감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잠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실과 원장실입니다. 보육 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되고요. 교사실은 보육실과 아무래도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교육 활동의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행정적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서류장, 보육교사의 책상, 옷장, 회의용 테이블, 휴식용 소파 등을 구비합니다. 원장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사물을 보는 곳이며 어린이집 입구와 가까이 배치해서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은 이제 영유아의 놀잇감, 관련 교구, 비품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료실은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이제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 자료는 연령이나 프로그램 등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자료의 항목과 자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의 이름을 적도록 리스트를 작성하면 쉽게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호실입니다. 양호실은 영유아가 다쳤을 때 간단하게 치료를 하거나 아픈 영유아들을 잠시 간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호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설치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원장실과 겸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호실에서는 이제 구급 약품과 비품, 영유아를 위한 침대를 구비하고요. 영유아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 환경의 구성에서 저희가 지금 실내 환경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네, 두 번째 흥미 영역에서는 저희가 연결해서 다음번에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 환경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 환경이냐 요 5가지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네, 실내 환경의 구성에서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흥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